네, 반갑습니다. 나의 존중감을 올리는 심리학 나존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끔씩 운세라든지 별자리 운세 이렇게 점을 치지 않습니까? 왜 결과가 그렇게 잘 맞는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는 그런 결과들이 참 상당히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한 점괘들이 잘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믿습니까? 뭐 혈액형에 대한 뭐 성격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심리 검사도 간혹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특성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실험 대상자는 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합니다. 실험 방법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따라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심리를 알 수 있는 이제 심리 검사를 한다고 그 실험자들에게 실험 참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실험 참여자들은 자기 손가락 모형을 진지하게 그립니다. 그런 연구자는 그 손가락 그린 손가락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고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하고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 연구자는 심리 검사 결과를 그 실험 참여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실험 참여자들은 그 심리 검사 결과를 한 8, 90%가 자기와 맞다고 답합니다. 거의 다가 거기 사진에 보면 거의 다가 그 심리 그 손가락을 따라 그린 그림을 보고 그 연구자가 성격을 이렇게 판단한 결과를 보고 거의 다가 자기 성격과 잘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심리검사 결과표를 그러니까 성격이죠. 심리검사 결과표를 서로 바꿔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림의 사진에 보다시피 다 똑같아, 완전 똑같아 이런 말 합니다. 5명이 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심리검사 결과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5명은 그 자기의 심리검사 결과가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명이 본 심리검사 결과표는 다음인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보시면 뭐 당신은 스스로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이며 책임감이 강하다 쭉쭉쭉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의 특성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을 반음 효과라고 합니다. 반음은 1800년대 사람으로서 서커스에서 관객들의 성격을 잘 알아맞히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아마 앞에 실험에서 보여주었던 방법대로 그 어떤 서커스를 하면서 관객들의 성격을 잘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사주 카페, 타로점, 관상, 궁합 등에서 그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자신과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똑같은 심리검사를 5명의 심리검사 결과를 5명에게 주었는데 다 자기 자신과 맞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런 성격들을 자기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반음 효과가 생기는 이유는 냉정하면서도 가끔 따뜻한 면모가 있다 와 같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성격 진단을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맞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소심하기도 하고 대범하기도 하고 활발하기도 하고 침착하기도 하는 이런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잘 설명하는 단어는 잘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단어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심, 대범, 활발, 침착 같은 이런 단어를 보고도
자기에게 있는 대범과 활달 이 두 개만 보고도 내 성격과 맞다, 잘 설명했다, 소심과 침착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의 성격과 맞는 단어만 보고 자기 자신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우리 흔히 신문이나 잡지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운세표입니다. 보면 이렇게 쥐띠를 보면 도전적이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을 갖게 될 것이다.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보편적으로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그날의 운세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이죠. 또 우리 대중 잡지나 인터넷에 보면 성격 강의,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심심풀이로 떼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 이런 게 어디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자,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또는 과목이 무엇입니까? 물어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고 하는데 과연 알 수 있을런지. 또 결과표에 보면 그럴싸하게 성격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심리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홀랜더 직업적성 검사라든지 MBTI 검사라든지 애니어그램 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 검사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건가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러나 이런 검사는 저명한 학자나 교수에 의해 엄격하고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점괘나 그런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점을 치느냐 하면 첫째로 점 결과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점괘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봐보지만은 일부 사람은 점의 점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점을 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결정에 대한 자신감 부족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이 점쟁이가 제대로 된 정신과 상담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점을 보러 간 사람도 자기를 드러내고 이해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자기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빠른 해결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나 자료를 찾고 알아보고 자기 진로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남에게 어떤 자기의 미래의 길에 대해서 알고 싶고 조언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반음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클릭 부탁합니다.